경제를 계속 받아낸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혁신 파괴, 오만 독선, 집권여당 각성하라! 국민 무시, 법치 파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민주주의 발산하고 서민경제 바탕내는 문재인 대통령 경고한다! 경고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여자조국 임혜숙 가기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이 후보 지명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벌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국민을 속이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해수부 장관 한 명으로 자진 사퇴시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나머지 국무총리 임혜숙, 노형욱 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이 분노해도 야당이 지적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독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선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당에 대한 좌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장,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빠짐없이 일사천리로 총리와 장관을 통과시켰습니다. 임혜숙 후보자, 저희 가방위에서 하나를 검증했습니다. 해본교회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공직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울분을 가지지 않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후보자 중에서 제1의 종합 비리센터로서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취득에 대해서 눈을 막고 귀를 닫고 보지 않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대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검토해달라. 검토하면 지명 철회가 답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할 필요가 없다더니 또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윤핵관 민재를 뽑을 수 없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있는 인사를 볼 때마다 도덕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 문창극 총리, 이항구 총리 이런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말 지금보다 월등히 더 심각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입니다. 본인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 후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후보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우선 임혜숙 후보자, 가장 큰 문제는 외유 출장입니다. 부부가 합작해서 같이 국가 돈 세금 타내서 둘이 갈 때는 가족 4명, 딸 둘이, 한 명 갈 때는 가족 하나 같이 됐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5년분치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5년에 4번 나갔습니다. 10년 좀 넘게 확인해보니까 9번 나갔습니다. 이거는 1년이나 1년 만에 한 번씩 가족 데리고 외유 나간 겁니다. 국비로 이런 사람이 장관에서 되겠습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말을 못하고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비로 갔다고, 우리 가족들은 사비로 갔다고. 그래서 영수증 한번 내보라 했습니다. 영수증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식비 누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통비 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누구 빌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종 관람에 장소 들어가는 거, 몇 명 들어가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냈습니다. 호텔비 확인해보니까 둘이 갈 때 방 한 개, 그렇게 임혜숙 후보자고 딸하고 갔을 때 방 한 개, 그러니까 딸이 쓴 거죠. 4명 갈 때 방 2개, 부부끼리 갔으니까 4명 갔으니까 국비 쓴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도 사비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인사를 우리가 장관으로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딸 능력이 안 되는데도 SCI 논문 1제자로 올라가서 유명 대학 합격하고 의전은 합격하고 의사도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는 것은 그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2007년 부교수로 승진이 앞서는 해야 되는데 2003년에서 2006년 건대 교수인데 18편을 건대 교수면 건대 학생이나 건대 교수나 건대 대학원생이나 같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 편도 없고 18편 모두 다 임혜숙 후보자가 있는 이대 대학원생을 논문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 빌려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 자꾸 하려니까 뒤에서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끄떡 없습니다. 까도 양파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에 11년 동안 유학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국내에서 13번이나 이사했습니다. 13번이나 이사한 거는 위장 전입, 이거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입이 아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야당은 물론이요, 국민은 물론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따뜻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지명, 임명 처리를 해줄 것을 당당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배현진입니다. 이렇게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이 청와대 앞 정원에서 말씀 올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영민 실장과 정무수석이 오셨던데요. 바로 인사만 하고 지금 가신 거죠? 예. 그런 식의 인사는요, 제가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반가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조기 축구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 듣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 편 아닌 적이 하는 얘기로 간주하는 그런 아주 단세포적인 발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 선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정신 정돈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 마음 바꿔달라 호소하러 온 그런 준엄한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께서 끝까지 정수리가 타들어가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규탄사라고 하고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노영민 전 비서실장께서 광화문 거리에 나왔던 국민을 살인자로 비유했을 때 분명 새로 오신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겠다, 절대로 천박한 정치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32번째 부적격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 앞으로 역사에 누누이 망신살이 뻗칠 역사를 유영민 실장이 곁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돌진한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 이제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하지마! 하면 얼른 알아듣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 살 배기도 그렇게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국민들이 제발 협치해라, 제발 독주하지 마라,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가자 라고 호소하셨고, 코로나와 이 경제 붕괴 속에서 제발 이제는 살려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합니다.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을 두고 여당은 굉장한 큰 손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양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사 댓글 보셨겠지만 외교 행랑에 커피잔과 샹들리에를 가득 담아온 이 후보자를 두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적이 장관이 되냐? 여기가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이냐?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양반이 낙마하신 것을 두고 거창하게 대단한 양보라도 한 양 국민 앞에서 떵떵거리며 배드캅, 굿캅 전략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몰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저 구중국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조종하는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고 대통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혹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은 이제 1년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많은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배후 세력이 혹시 몇 달 먼저 대통령을 버린 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아름다운 마무리,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를 계속 바탕낸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혁집하게 오만 독선 집권여당 각성하라! 국민무시 법치 파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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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발산하고 서민경제 바탕내는 문재인 대통령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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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여자조국 임혜숙 가기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이 후보 지명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벌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국민을 속이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해수부 장관 한 명으로 자진 사퇴시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나머지 국무총리 임혜숙, 노형욱 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이 분노해도 야당이 지적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독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선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당에 대한 좌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장,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빠짐없이 일사천리로 총리와 장관을 통과시켰습니다. 임혜숙 후보자, 저희 가방위에서 하나를 검증했습니다. 해본교회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공직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울보를 가지지 않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후보자 중에서 제1의 종합 비리 세트로서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눈을 막고 귀를 닫고 보지 않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대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검토해달라. 검토하면 지명 철회가 답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할 필요가 없다더니 또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윤호가 민재를 뽑을 수 없다느니
별걸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있는 인사를 볼 때마다 도덕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 문창극 총리, 이한구 총리 이런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말 지금보다 월등히 더 심각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입니다. 본인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 후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후보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우선 임혜숙 후보자, 가장 큰 문제는 외유 출장입니다. 부부가 합작해서 같이 국가 돈 세금 탄해서 둘이 갈 때는 가족 4명, 딸 둘이, 한 명 갈 때는 가족 하나 같이 됐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5년분 며칠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5년에 4번 나갔습니다. 10년 좀 넘게 확인해보니까 9번 나갔습니다. 이거는 1년이나 1년 만에 한 번씩 가족 데리고 외유 나간 겁니다. 국비로 이런 사람이 장관에서 되겠습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원인은 말을 못하고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비로 갔다고, 우리 가족들은 사비로 갔다고, 그래서 영수증 한번 내보라 했습니다. 영수증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식비 누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통비 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누구 빌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종 관람에 장소 들어가는 거, 몇 명 들어가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냈습니다. 호텔비 확인해보니까 둘이 갈 때 방 한 개, 그렇게 임혜숙 후보자고 딸하고 갔을 때 방 한 개, 그러니까 딸이 쓴 거죠. 4명 갈 때 방 2개, 부부끼리 갔으니까 4명 갔으니까 국비 쓴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도 사비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인사를 우리가 장관으로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딸 능력이 안 되는데도 SCI 논문 1제자로 올라가서 유명 대학 합격하고 의전은 합격하고 의사도 지금 법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는 것은 그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2007년 부교수로 승진이 앞서는 해야 되는데 2003년에서 2006년 건대 교수인데 18편을 건대 교수는 건대 학생이나 건대 교수나 건대 대학원생이나 같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 편도 없고 18편 모두 다 임혜숙 후보자가 있는 이대 대학원생을 논문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 빌려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 자꾸 하려니까 뒤에서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끄떡 없습니다. 까도 양파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에 11년 동안 유학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국내에서
13번이나 인사했습니다. 13번이나 인사한 거는 위장 전입, 이거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입이 아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야당은 물론이요, 국민은 물론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떳떳합니까, 여러분? 의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지명, 임명 처리를 해줄 것을 당당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배현진입니다. 이렇게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이 청와대 앞 정원에서 말씀 올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영민 실장과 정무수석이 오셨던데요. 바로 인사만 하고 지금 가신 거죠? 예. 그런 식의 인사는요, 제가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반가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조기 축구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 듣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 편 아닌 적이 하는 얘기로 간주하는 그런 아주 단세포적인 발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 선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정신 정돈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 마음 바꿔달라 호소하러 온 그런 준엄한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께서 끝까지 정수리가 타들어가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규탄사라고 하고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노영민 전 비서실장께서 광화문 거리에 나왔던 국민을 살인자로 비유했을 때 분명 새로 오신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겠다, 절대로 천박한 정치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32번째 부적격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 앞으로 역사에 누누이 망신살이 뻗칠 역사를 유영민 실장이 곁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돌진한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 이제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하지마! 하면 얼른 알아듣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 살 배기도 그렇게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국민들이 제발 협치해라, 제발 독주하지 마라,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가자 라고 호소하셨고, 코로나와 이 경제 붕괴 속에서 제발 이제는 살려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합니다.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을 두고 여당은 굉장한 큰 손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양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사 댓글 보셨겠지만 외교 행랑에 커피잔과 샹들리에를 가득 담아온 이 후보자를 두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적이 장관이 되냐? 여기가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이냐?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양반이 낙마하신 것을 두고 거창하게 대단한 양보라도 한 양 국민 앞에서 떵떵거리며 배드캅, 굿캅 전략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몰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저 구중국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조종하는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고 대통령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혹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은 이제 1년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많은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배후 세력이 혹시 몇 달 먼저 대통령을 버린 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아름다운 마무리, 역사